반갑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김민수입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반을 잃는 것이며,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건강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을 잃지 않도록 항상 자신의 몸 상태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몸에서 보내는 이상 신호가 있다면 이 시간 함께 하시면 되겠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지킴이시죠?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건강한 정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현재 아픈 곳이 있다면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이 시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를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건강 상담에 앞서서 만성 피로와 무기력증 증상을 동반하는 자율신경 실조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죠. 박사님께서도 스트레스 좀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네, 언제 피로감을 많이 느끼세요? 예, 이제 스트레스 받을 때죠. 아침에 하루 일에 이제 계획을 하게 되는데 그 계획이 이제 뜻대로 잘 안 되었을 때, 또 어떠한 일이든지 했을 때 조금 내가 내 체력보다 좀 많이 하는 경우에 좀 피곤하고 스트레스랑 같이 오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 박사님께서는 스트레스 받으시면 뭘로 좀 많이 푸세요? 그냥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하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좀 걷는다든지, 예, 그 다음에 이제 계단을 조금 더 많이 오른다든지, 네. 예, 그래서 스트레스는 정신적으로 받기 때문에 이제 몸 쓰는 운동을 조금 더 해주게 됩니다. 네. 왜 여쭤봤냐면 저도 따라하고 싶어서 네. 여쭤봤습니다. 네. 네. 네, 극도의 피로감으로 사회활동에 장애를 유발할 정도라면요, 자율신경 실조증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자율신경 실조증이란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박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예, 먼저 이제 자율신경은 어떤 신경으로 이루어졌는지 알아야 되는데요. 말초신경 중에 하나인 자율신경. 이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율이라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우리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조절을 하게 되는데, 이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 깨졌을 때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병명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신경계의 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박사님, 이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진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또 신체에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예, 일단은 이제 검사상 몸에는 이상이 없지만요. 환자분들은 머리가 아프다, 눈이 빡빡하다, 예, 입이 마른다, 예, 소화가 안 된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배가 아프다, 설사나 변비가 계속해서 반복된다, 소변이 시원하지 않는다, 변비가 생긴다, 손발이 시리고 저린다. 예, 그래서 몸의 전체적인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무기력증과 피로감을 호소하면 만성피로증후군부터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 만성피로증후군과 자율신경실조증은 다르다고 합니다. 박사님, 어떻게 다른가요? 예, 이 자율신경 실조증은 자율신경인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부조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만성 피로 증후군은 어떠한 원인이 없이 피로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이 되는 경우, 예, 그 다음에 내가 피로 때문에 충분히 휴식을 취했는데도 이 피로 증후군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를 만성 피로 증후군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인들이라면 지속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피로감으로
과도한 피로가 누적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박사님, 자율신경의 문제는 왜 생기게 되는 걸까요? 예, 이 자율신경의 문제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예민하고 섬세한 분들 보면, 쟤는 신경이 생각보다 예민해.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 내 자신이 신경이 예민한 체질적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교감신경 기능이 활성화된 사람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예, 두 번째는 내가 질병이 있는 경우입니다. 당뇨라든지 파킨슨 증후군이라든지 다발신경병증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자율신경 실조증이 나타나게 되고, 세 번째는 이 신경은 자율신경이 있는데 이에 반해서 이제 뇌신경이 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몸과 육체, 특히 정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신경이 예민한 경우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내 체력보다 과하게 정신과 육체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 신경이 예민하게 되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울감이나 우라가 반복되는 경우에 자율신경에 문제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신체적인 장애를 일으키는 자율신경 실조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박사님, 그렇다면 이 자율신경 실조증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하고 있습니까? 먼저 이분이 신경이 예민한 사람인지를 파악을 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남성과 여성을 비교할 때 여성분이 남성에 비해서 예민하고 섬세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사용하는 경우는 피부입니다. 동의보감과 한의학의 경전인 영추에서 오장육부의 대소, 그래서 오장이 작은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냐? 피부를 보면 알 수 있다. 피부가 곱고 섬세하다. 곱고 섬세하고 오장이 작다는 것은 신경이 예민하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피부가 곱고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여성 못지않게 남성분들 중에 속 피부가 곱고 부드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예민하고 섬세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에 맞게 체질 개선 치료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질병입니다. 당뇨나 파킨슨 증후군, 다른 신경병증. 그래서 이때는 이에 대한 병 관리를 철저히 해주는 치료를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육체적, 정신적 과로가 있는 경우입니다. 육체적은 내가 무거운 것을 많이 든다, 내가 무거운 것을 많이 움직인다. 육체적 과로죠. 정신적 과로는 내가 머리를 많이 사용한다, 앉아서 신경 쓰는 일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의 손상이 오는 경우, 우리 전화를 받게 되다 보면 꼭 상대방도 사람이니까 전화를 응대를 할 때, 말을 할 때, 사람한테 감정의 손상이 되지 않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먼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정이 손상되는 경우, 뇌의 과로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트레스로 우울증과 우라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몸이 아파도 스트레스고, 나는 시원한 데가 좋은데 내가 더운 데서 일을 한다. 그러면 환경적인 스트레스고, 그 다음에 나는 육류를 먹고 싶은데 내가 육류를 못 먹을 때 또 스트레스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레스가 생길 때 나타나는 발현상은 두 가지입니다. 가슴에 담아놓는 사람이 있고요. 뭔가 불편한 증상이 있을 때 바로바로 호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바로 호소하는 사람은 울화. 그래서 짜증이 많다, 화가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무언가 말이 있어도 안 한다. 그러면 우리가 답답하다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우울증의 답답증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네, 이렇듯 한방에서는 자율신경 실조증 증상과 원인을 함께 치료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율신경실조증 관리에 도움되는 한방차 알아봐야겠죠, 박사님. 예, 체질적으로 예민하고 섬세한 경우에는 이제 심장과 뇌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자육과 향부자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이제 몸이 힘들어도 신경이 예민하고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환기와 당귀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체질적으로 예민하고 섬세한 경우라면 연자육과 향부자를, 몸이 힘든 경우에는 환기와 당귀를 이용한 한방차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율신경실조증의 증상이 있을 때 도움되는 한방지압법도 알아봐야 될 텐데요, 박사님. 네, 체질적으로 예민한 경우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백회와 전중혈인데요. 백회는 이제 뇌와 관련된 우리가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 신경을 많이 쓴다. 머리에 이제 가마를 잡으시면 되고, 두 번째는 전중혈입니다. 전중혈은 양쪽 유두의 사이입니다. 그래서 배꼽과 코를 코에서 배꼽 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긋고 양쪽 유두에서 좌우를 긋어서 교차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만지면 약간 뻐근하게 됩니다. 이제 몸이 힘든 경우에는 백회와 합곡혈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합곡혈은 체했을 때도 쓰고 기를 소통시키고 원기를 보강하는 혈자리입니다. 합곡혈은 이 엄지손과 두 번째 손가락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엄지와 두 번째 검지가 만나는 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오목한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살짝 짚어보면 맥이 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가 이제 침을 놓으면 침이 살짝 움직이게 됩니다. 맥동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합곡혈을 뻐근할 정도로 10초씩 5번 정도 지압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율신경계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요, 일상에서의 관리 반드시 필요할 텐데요. 박사님, 어떤 생활 습관들이 도움이 될까요? 첫 번째는 이제 자신이 갖고 있는 질병에 대한 관리와 치료를 철저히 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몸이 이제 질병이 있다. 내 몸이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신경이 예민하고 날카로워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자꾸 정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먼저 질병에 대한 치료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자신한테 맞는 근력 운동이 좀 더 필요한지 유산소 운동이 좀 더 필요한지를 찾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좀 살이 잘 붙지 않고 근력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근력 운동을 해주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내가 좀 과체중이다. 이런 경우에는 유산소 운동. 그래서 과체중인 경우에 너무 빠르게 달리기를 하는 경우에 무릎이나 발에 무리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빠른 정도, 땀이 날 정도로 하면서 땀을 배출시키면서 체중 조절과 순환을 시켜주는 유산소 운동을 해주시면 되겠고, 세 번째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병이라는 것은, 건강이라는 것은 내가 몸이 아파질 때 신경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50, 60이 넘어가면 우리 몸의 노화,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40이 되면 노화가 시작이 되는 거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35세 때 노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노화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내가 체중이 증가하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율신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의 생각은 항상 긍정과 부정의 두 가지 양면성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생각할 거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자율신경의 조절을 돕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율신경 실조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긍정적인 생각도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율신경 실조증과 답답한 건강 고민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건강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요. 상담 받으실 분의 나이와 키, 몸무게와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셔야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건강 고민을 가진 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오늘 혹시 본인 상담하실 건가요? 네. 그럼 자세한 상담 위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올해 연세 어떻게 되셨죠? 올해 46세요. 네. 자, 그럼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163에 몸무게 65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사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불편하신데 모두 말씀해 주세요. 네. 선생님, 다름이 아니라 네. 제가 얼마 전부터 얼굴에 그 홍조보다도 더 진한 이렇게 색을 띠면서 예. 엄청 심한 통증을 같이 이렇게 동반하면서 증상이 계속 지속돼가지고요. 얼굴에 홍조가 뜨면서 통증은 어디에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그 붉은 부위만 네. 통증이 있는데 일반 통증이 아니고 예. 왜 살갗이 까졌을 때의 그런 예. 쓰라린 통증이 몇 배 정도 돼서 이렇게 시작이 되면 잠자기가 조금 밤새 힘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급한 마음에 가까운 이렇게 병원도 가보면 뭐 주사염이다, 신경에 문제가 있다고 이런 진단들을 내려주시는데 예. 약 효과는 크게 없는 것 같아서요. 네. 박사님에게 조금 예. 네, 이게 문의를 드리고 지금 싶었거든요. 네. 언제부터 그러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된 거는 한 1년 가까이 된 것 같고요. 네. 피부과 약은 몇 개월 정도 복용해봤어요. 예. 피부과에서는 주사라고 했습니까? 네, 신경 주사염이요. 신경 주사염이요? 네, 네. 예. 그래서 피부과 약 먹었을 때 조금 진정이 됐었습니까? 제가 이 통증이 시작되면 몸에 오한이 꼭 같이 오더라고요. 예, 통증이 시작되면 오한이,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참다가 너무 심하면 약을 먹으면 네, 그 통증이 조금 완화되긴 하는데 뭐 붉은기가 확 가라앉거나 예, 뭐 당장 그 피부과 약도 굉장히 독한 약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증상이 완화되지 않았고 수개월을 복용해도 크게 증상이 나아지진 않았거든요. 네. 지금 얼굴에 홍조가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볼 쪽, 관골 쪽에 많이 나타나거든요. 네네. 예, 본인은 어떠세요? 저는 광대에서 눈 밑 볼 밑에 쪽으로 약간 대각선 V라인이에요, 양쪽. 그래요? 왼쪽, 네네. 오른쪽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요, 모양은 뭐 살짝 빗나가긴 하지만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하세요? 양쪽이요. 예, 붉은색 정도가요. 예. 네. 속 피부는 좀 하얀 편이세요? 원래 피부가 조금 흰 편이에요. 흰 편이고 좀 부드럽고 고우세요? 그런 편이라고 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요. 예, 지금 이게 1년 전에 그랬으면 이게 그냥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원인을 네. 찾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생리는 잘 하고 계십니까? 네, 너무 건강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예, 수술 받으신 적은요? 뭐 아이들 출산할 때 말고는 없거든요. 예, 아이가 몇인가요? 3명이요. 자연분만이세요? 아니요, 3명 다 수술이요. 그래요. 지금 살림만 하십니까? 뭐 일도 하고 계십니까? 예, 전업주부예요. 그러면 지금 그러면 그 전업주부 하시기 전에는 일을 하셨나요? 네네, 결혼할 때까지는 일을 했어요. 네. 이제 제가 본인 체질 때문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네네. 첫째, 우리가 음식 드실 때 좀 얼큰한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달콤새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조금 아이들 입맛인 것 같긴 하거든요. 예.
아, 달콤새콤한 쪽 좋아하세요? 아, 네네. 예. 김치 드실 때 생김치 좋아하시는 경우 있고 신김치 잘 먹는 경우 있습니다. 네, 저희는 신김치요. 아, 애기 아빠는 생김치요? 아니요, 저희는 주로 다 많이 익힌 김치를 먹거든요. 아, 매운 건 누가 잘 드세요? 남편분하고 있을 때? 그냥 저희 자녀들이 조금 이제 크니까 중고등학생 되니까 아이들이 먹고요. 저희 부부는 크게 선호하진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다음에 커피 오후에 드셔도 잠자는데 문제 없나 해서요. 네, 전혀 없었는데 제가 이 증상이 생기고 나서는 커피를 거의 먹지 않거든요. 예. 술은 혹시 하실 줄 아세요? 아니요, 전혀 못합니다. 예, 술 한 잔만 하면 두근거리세요? 예, 조금 얼굴 빨개지고 술 예. 전혀 못하는, 예. 예, 예. 1년 전에 그러면 이제 이게 생겼다고 그러면 이제 네. 아이들을 이제 3명 케어하고 이렇게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이제 신경 쓰거나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네. 예. 그 병원에서 지금 신경 이제 주사염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경이라는 것은 통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신경을 붙인 거고, 예, 그 다음에 네네. 일반적으로 붉어지는 경우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술을 많이 먹게 되면 코끝이 빨개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이 경우를 이제 주사코라고 하는데 네. 지금 본인은 술을 한 잔도 못 하시는 체질이기 때문에 이 네. 경우에 이제 한방에서 오는 것은 심장에서 화가 올라와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그래서 위쪽으로 화가 올라오게 되면 혈관이 확장이 되고 지금 피부 쪽으로도 확장이 돼요. 예, 네. 그러면은 그 아픈 증상이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가려운 증상은 어떠세요? 가려운 건 없고요, 선생님. 원래는 온 몸에 열이 진짜 많은 체질이었는데요. 네, 오로지 얼굴만 열이 있고 온몸은 제가 뭐 지금도 추위를 타고 이렇게 다리 시려울 정도로 얼굴 밑으로는 엄청 추위를 지금은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네, 네. 오로지 얼굴만 열이 있고요. 예, 가려움증은 없어요. 예. 지금 평상시 소화는 어떠세요? 소화력도 뭐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졌고요. 예, 네, 아무래도 나이 먹어서 그런가 싶은데 많이 더뎌졌죠. 네. 체중은 지금 얼굴 쪽으로 열이 언제 올라오시는 거 느끼는 거 있습니까? 우선은 이제 뭐 제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왜 그러지 하다 보니까 안 예, 좋다는 거 뭐 이뇨작용이 많이 되는 뭐 아메리카노 안 마시기, 예. 잠 조금 더 자려고 뭐 통잠 자려고 하기 뭐 이런 것들도 수분포를 많이 바로 다 해보는데요. 네. 감정에 가장 많이 반응을 하는 것 같긴 해요, 사실. 예, 예. 예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굉장히 작은 거에도 온 얼굴이 붉게 갑자기 이렇게 신호등 바뀌듯이 올라왔다가 예, 예. 예, 조금 과할 정도로 차가운 데 가 있으면 조금 진정이 되고요. 예, 예. 아니면 눈을 감고 엄청난 호흡을 많이 해야 된다던가 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부끄러우니까 밖에 나가기 이런 방법들을 조금 터득해서 지금 견뎌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래서 지금 한의원을 선생님들을 찾아뵈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는 중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우리가 전업주부 하면서 소소하게 신경 쓸 일들은 항상 생기고 사라지고 이제 그러는데요. 네네. 예. 무언가 좀 이렇게 신경의 스파크가 좀 강한 게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해결이 안 돼서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경우도 살다가 보면 있을 수 있는데요. 혹시 뭐 네네. 그런 거 있나 해서요. 네, 뭐 이제 20년 정도 결혼 생활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죠. 네네. 이제 주부를 하다가 보면 네네. 예, 모든 게 이제 물가하고 연결이 되고 할 때마다 이렇게 돈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그 잃어버린 건 지금 찾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예, 그러면 이제 그게 한 번씩 상황이 떠오를 거 아닙니까? 네네. 예, 이제 그러면 그 화가 올라갈 수가 있고, 예,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잃어버리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뭔가 이해가 되는데요. 이제 네네. 다른 상황이면 예, 이해가 안 되고 하다가 보면 좀 화도 나고 그럴 수 있는데요. 예, 네. 그래서 혹시 지금 이제 얼굴이 이렇게 붉어지다 보니까 건강 때문에 이렇게 식사를 규칙적으로 한다든지 무언가 먹는다든지 이런 거 있습니까? 이제 사실 채소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았는데 기회가 있으면 먹을 때
채소도 많이 섭취하려고 하고요. 예, 또 뭐 백미밥에서 귤이라든가 잡곡 많이 넣어서 예, 콩이라든가 이런 걸 넣어서 좀 아이들도 그렇고 좀 먹이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예, 근데 요즘 워낙 이제 환경이 배달 음식도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예. 그런 거 영향을 전혀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예, 뭐 이렇게 매운 거, 뜨거운 거 먹을 때도 조금 자제하려고 하는 편이고, 예, 네, 그럼, 그런 거 말고는 뭐 약이나 이런 거는 복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물은요? 아, 물도 이게 오히려 아프기 전에 물을 엄청 많이 먹었던 상황인데 지금은 물을 먹으려고 노력해도 500ml 뭐 이상 먹기가 좀 힘든 것 같긴 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귤이 잡곡을 섞어서 이제 엄마도 먹고 아이들도 먹이려고 혹시 하시지 않나요? 예, 다 같이, 예, 예, 밥을 그러면 같이 하니까. 아이들 중에는 잘 안 먹으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나요? 아, 그래도 이제 엄마가 해서 주니까 아들이 먹으려고 노력하고 먹긴 해요. 예, 지금 엄마는 원래 커피는 좋아하셨나요? 아니, 이게 뭐 커피도 원래 달달한 거 좋아하는데요. 네, 아메리카노를 먹었던 거 이제 아무래도 아이들 여러 명을 양육하려다 보니까 예, 그런 커피가 도움이 조금 되더라고요. 오전, 오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면. 네네. 그래서, 예, 그래서 먹는 거지 뭐, 아메리카노 같은 걸 좋아하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도움이 되면 드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아, 지금 병원에서 건강검진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받는데 특별히 뭐 문제는 없는 걸로 네. 이렇게 나왔으면 네네. 채소를 굳이 많이 안 드셔도 돼요. 예, 아, 그 다음에 잡곡은 조금 섞어서 드셔도 되는데 뭐 네네. 비율을 너무 고정화 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네. 예, 그 다음에 그냥 커피가 좀 본인이 달달한 커피가 먹고 싶다. 예, 그러면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드셔야 됩니다. 네. 음, 그 다음에 지금, 이건 이제 정신적인 거하고 많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아, 근데 이제 정신이 무언가 힘들게 되고 아까 이제 물질적인 것도 잃어버리고 이제 동의보감에서는 물질적인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실정이라는 의미를 쓰게 되고 내가 어렸을 때 학생인데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는데 성적이 주변 친구보다 안 올라가면 우리가 스트레스 받잖아요. 예, 네네.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 경우를 탈영이라고 하는데 이 네. 경우가 바로 몸에서 반응을 하면서 그 얼굴 쪽으로 열이 올라오게 됩니다. 생활하면서 소소하게 나오는 스트레스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먹는 것은 본인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 예, 그 네네.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식사를 규칙적으로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좀 더 먹는 거고 여성분들이 생리 전에는 좀 땡기는 거고 네네. 무언가 뭐 자제분들이나 뭐가 불편한 상황이 없으면 입맛이 뚝 떨어질 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그때는 안 드셔야 됩니다. 아, 네네. 네. 소화가 어떻게 식사를 좀 적당히 하면 괜찮으세요? 조금 적게 먹는 게 편하세요? 조금 적게 먹는 게 편하고요. 네, 그리고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탄수화물 그러니까 쌀밥을 먹으면 네, 보드에 끼면서 더 이렇게 얼굴이 식사 끝나면서 이렇게 이런 게 있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해서 예. 뭐 쌀을 조금 피하고 다른 걸로 먹을 수 있으면 먹고 예. 아니면 뭐 쌀을 조금 섭취하고 이렇게 최근에는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괜찮아요. 근데 쌀밥이 맛있기는 해요. 그냥 최근에는 그냥 다 똑같은 것 아,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양으로 조절하면 됩니다. 예, 네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때 내가 쌀밥을 먹어서 그런 건지 내가 무언가 마음이 불편한데 먹은 아, 건지 이거를 꼭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저의 증상은 심리적인 게 크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 심리적인 이제 우라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얼굴 쪽으로 열이 올라오는 것은 위장에도 열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 본인이 아까 내가 원래 전체적으로 열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네네. 그 열이 얼굴 쪽으로 분산이 되고 이제 몸이나 손발은 조금 열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많이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열이 분산이 되어야 돼요. 아, 예. 그러면 어떻게 뭐 치료 방법이 있는 건지. 예, 거기에는 제가 한방차를 불러드릴 겁니다. 예, 네네. 그래서 식사는 규칙적으로 안 하셔도 되고, 네네. 내가 먹고 싶을 때, 배고플 때 드시고, 먹고 싶은 거 드셔야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얼굴이 붉은 게 좋아져. 이거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네네. 내가 뭐를 먹었는데 뭐 술이나 다른 좀 매운 거는 약간 열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네네. 예, 그런데 약간 매콤한 게 먹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그때는 한 2분의 1 정도로 드셔야 됩니다. 네. 네네, 그렇게 하시고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네, 승마, 승마, 예, 황련, 황련, 예, 그다음에 향부자, 향보자, 감초, 감초. 예, 4g씩 해서요. 네. 예, 물을 1800cc 넣으시고, 4g씩 예. 1800cc요? 예, 물을 1800cc요. 네네. 예, 그다음에 120cc 나오게 달이세요. 120cc요? 예, 예. 네. 그렇게 해서 그걸 아침에 네. 아침에 편한 시간에 한번 드시면 되고, 네네. 예, 그다음에 오후에 한 5시쯤 한 번 더 드시면 됩니다. 네. 네. 그다음에 식사의 양은 뭐 낮에는 뭐 이렇게 좀 건너뛰어도 되고 밤에 식사하실 때는 한두 숟갈만 좀 적게 드시면 되고 그냥 주부일 하다 보면 저녁 때 마음 상해서 입맛이 뚝 떨어질 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럼 그냥 주무시면 됩니다. 아, 네. 네,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이제 중간에 굶고 자면 자다가 배가 고플 수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잠이 깨지거든요. 네네. 네, 그러면 그때 본인이 먹고 싶은 거 조금 드시면 됩니다. 아, 네. 네,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그거 한 달 복용하시고 다시 네. 저희 방송국에 전화 주세요. 네,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상담자분. 네. 네, 오늘 어떻게 상담 많이 도움 되셨어요? 네, 네, 선생님 뭐 생각만 했던 이야기들을 또 박사님 통해서 듣게 되어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박사님 말씀대로 1개월 꾸준히 네. 복용하시고요. 네네. 방송국으로 다시 꼭 전화 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개인의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에서는요,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 전화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건강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직접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 네, 대구입니다. 아, 네,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어머니 오늘 혹시 본인 상담하실 건가요? 예, 아, 그러면 어머니 올해 연세 혹시 어떻게 되셨죠? 86. 네. 그러면 키와 몸무게 알고 계십니까? 예, 54. 네. 몸무게 한 50 될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최진용 박사님께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연결해 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변비가 심하고, 예, 예. 허리 5번이, 그거 해가지고, 예. 입원해가지고 지금 한 달, 입원했다가, 한 달 넘어 입원했다가 지금 나았는지도 한 달 됐습니다. 네.
변비가 굉장히 심하고 예. 예, 예. 목이 막 해야 되고 예. 예. 그 평소에 이짝 저 왼쪽으로 예. 팔도 찌리고 다리도 많이 아프고 지금 다리가 많이 아픕니다. 예. 다리는 왼쪽이 저리고 아프세요? 예, 오른쪽도 아프지만 왼쪽이 더 아픕니다. 예. 병원에서 허리는 디스크라고 했습니까? 협착증이라고 했습니까? 뭐 금이 갔다고 그래요. 5번 허리에 금이 가셨다고요? 예, 예, 예. 지금 많이 힘들어가지고 있어가지고 예. 제일 중요한 건 막 변비가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고. 예. 이 변비는 지금 예전부터 있었습니까? 예, 예. 혈압약이나 당뇨약 드시는 거 있으세요? 혈압약 먹습니다. 예. 다른 거 당뇨약은요? 당뇨는 없고 예, 네. 고지혈증 약은요? 그건 모르고 예. 그건 별로고 예. 예, 어머님 이거 허리 말고 따로 이제 그동안 사시면서 뭐 수술 받으신 적 있으세요? 수술은 안 받았고 예. 변비가 심했고 예. 많이 아픕니다. 예, 그거는 지금 이제 왼쪽으로 저리는 것은 허리 때문에 같이 오게 되고 또 하나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키가 좀 주셨습니다. 예, 키가 줄다가 보면 이제 척추에서 내려오는 신경의 공간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이 예. 눌리면서 이제 통증이 오게 되는 경우이고 예. 요즘 식사는 어떠세요? 잘 하세요? 식사는 뭐 저기 꼭 그 저 산후맹구로 막 헛헛거 씁니다. 네. 뭐 많이 먹고 싶고 입은 넘어가질 안 하고 네. 속은 막 텅 비는 것 같고. 예. 지금 그 목에 이제 가래가 낀다고 하는데 이제 기력이 없으니까 그 기도하고 식도 인후 부분이 이렇게 좁아지면서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몸은 허에서 뭐를 먹고 싶는데 예, 목에서 위와 식도에서 음식물이 받아들여지지가 않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예. 원래 변비가 있으신 데다가 그 다음에 이제 허리가 아파서 움직임이 적어지고 이로 인해서 이제 복부, 예, 대장의 율동 운동이 잘 안 되게 됩니다. 예,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변비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일단은 음식물을 조금 더 먹을 수 있게 이제 원기를 보강을 해주고 또 하나 이제 지금 척추뼈가 골절이 되어 있어 금이 갔기 때문에요. 뼈를 튼튼하게 하는 약하고 예, 그 다음에 장에 운동이 잘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텐데요. 핸드폰으로 문자를 넣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 이제 들으시고 예, 이 한방차는 어머님 오전에 10시에 한번 드시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오후 5시에 한번 드시면 됩니다. 오후 5시, 오전 10시.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한 번에 이제 100cc 종이컵 한 컵 정도 되는데 그건 저희가 다시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그 한방차를 드실 때 한 번에 다 드시지 마시고 한 2번, 3번에 한 모금 마시고 조금 있다가 또 한 모금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이제 방송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송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지금 허리가 아파서 입원했는데 이제 허리뼈에 금이 갔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다리가 저리고, 예, 목에 이제 가래가 끼고, 예, 그 다음에 젊었을 때부터 변비가 생기고,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허리가 아파서 이 장을 더 힘을 못 쓰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장의 율동 운동이 안 되고 또 먹는 양이 부족해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약해지고 예, 그래서 원기를 보하는 대표적인 게 이제 환기가 되고 또 하나 음식은 지금 먹고 싶은데 위장관에서 안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위를 보여주는 이제 백출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지금 장에서 변비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장을 촉촉하게 하는 황정을 넣고 예, 장의 율동 운동을 좋게 하는 이제 도인과 예, 그 다음에 행인 예, 그래서 황기, 백출,
황정, 도인, 행인 여기까지 4g, 예, 그 다음에 진피 3g, 예, 이렇게 해서 물을 2000cc 넣으시고 100cc 나오게 달이셔서 오전에 한 번, 10시에 한 번, 예, 100cc니까 한 4모금이나 5모금 조금씩 서서히 내려가도록 만들어 주시고 오후 5시에 드시고 이렇게 해서 좀 꾸준히 드셔서 일단은 변이 먼저 풀어지는 게 아니라 음식이 조금 받으시면 약효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월 복용하시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개월 후에 건강해지신 어머님의 목소리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드린 건강상담은 개인의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상담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서울 02-823-2000번 서울 02-823-2000번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본인 상담하실 건가요? 네. 그렇다면 올해 연세 혹시 어떻게 되셨습니까? 69세요. 네. 그러면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되시죠? 키는 158.5이고요. 네. 몸무게는 50kg예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럼 지금부터 우리 박사님께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여기 그 팔꿈치 통증 때문에요. 네, 여기 조금 되었는데 그동안에 치료를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며칠 전부터 예, 어깨가 같이 아프면서 예,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은 이게 팔꿈치 통증이 훨씬 심해져요. 예, 그래서 잠 자다가도 뭔가 피가 안 통하는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네, 수시로 깨게 되고 그래요. 네. 팔꿈치가 언제부터 그러십니까? 한 몇 달 됐는 것 같아요. 네, 팔꿈치가 이렇게 그 안쪽이세요? 바깥쪽입니까? 새끼손가락 쪽이세요? 엄지손가락 쪽 팔꿈치세요? 새끼 손가락 쪽인 것 예, 같아요. 예. 구부릴 때 불편하십니까? 필 때 불편하세요? 구부릴 때는 많이 불편하지는 않고요. 예. 잠자려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펼쳐가 있으면 그때 그렇게 아파요. 주로 그러면 낮에보다는 밤에 더 아프세요? 네, 낮에는 아무래도 이제 활동을 하니까 제가 예. 못 느끼는 건지, 예, 예. 예, 낮에는 좀 덜하고 밤에 자려고 누우면 꼭 그래요. 예. 지금 이 경우 병원에서 지금 엑스레이 검사 다 받았습니까? 네, 예, 엑스레이상 선생님이 병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이제 뭐 염증? 염증이고 그냥 엘보우라고 했습니까? 네네. 네. 이렇게 지금 일하고 계십니까? 일은 이렇게 뭐 하고 있긴 한데요. 예. 뭐 몸을 무리하게 쓰는 일이거나 그런 건 아니고, 예. 예, 그냥 이렇게 뭐 사무 약간 좀 네. 보는 그런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요즘 따로 운동 같은 거 하시는 거 있었습니까? 운동은 제가 주로 이제 뭐 걷기 같은 거 하고 예. 집에서 이제 스트레칭 쪽으로 좀 많이 하고 그래요. 예. 지금 스트레칭은 이제 이거 아프기 전부터 꾸준히 해 오셨던 겁니까? 네. 네. 평상시 소화는 어떠세요? 소화는 이제 제 몸에 맞는 음식을 먹으면 좀 소화가 잘 되고 불편한 감이 없고요. 예. 그리고 평소에 먹는 거 외에
어떤 음식을 먹는다거나 그러면은 좀 불편하고 그래요. 네. 화장실은 잘 가십니까? 화장실은 이제 하루에 한 번? 시원하세요? 네. 네. 그러면 이거 팔꿈치 통증이 생기기 전에 좀 뭐 이렇게 신경 쓰거나 스트레스 받는 거 혹시 있었나요? 네네, 있었어요. 예, 그거 해결됐습니까? 완전한 해결은 예. 아니고요. 예, 이제 한 80% 정도는 해결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지금 본인 체질 때문에 네, 이렇게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에 뭔가 일이 있으면 네, 그냥 일이 있어도 좀 걱정하다 그냥 졸리면 바로 잠 잘 자시는 분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네, 뭔가 해결이 안 되고 걱정거리가 있으면 예, 잠이 웬만해서 안 오시는 분이 있어요. 네. 본인은 어떠세요? 저는 뭐, 저 역시도 걱정거리가 좀 있으면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 가지고 잠을 쉽게 네. 못 든다든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혹시 술 하실 줄 아세요? 예전에는 조금씩은 먹었는데 지금은 전혀 안 합니다. 네. 예전에 술 한두 모금 해도 얼굴에 빨개지는 건 없었습니까? 예, 그런 건 없었는데요. 예, 아, 그래요? 목에 뭐 이물감이나 한숨 쉬는 거 있습니까? 한숨 같은 거는 잘 없는데, 예, 이게 이제 그 목에 예, 뭐 음식을 삼킬 때 예. 속이 빈다든지 하면은 이렇게 뭔가가 역류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예. 그럴 때는 이제 음식 먹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러면 역류한다는 것은 역류했을 때 느낌이 어떤 느낌이 느, 드십니까? 느낌이요. 조금 이렇게 그 신물이라고 해야 예, 되는가요? 예, 예, 그런 게 딱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예. 음식 먹기가 불편해지더라고요. 오히려 속이 비었을 때요? 네네. 어, 본인이 좀 예민하신 분 같습니까? 예, 제가 생각해도 좀 예민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잘 먹다가도 신경 쓰는 일, 걱정거리 있으면 입맛이 뚝 떨어지세요? 예, 아무래도 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역류성 식도염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신물이 올라오는데 그 경우에는 우리가 네. 음식물이 들어갔을 때 소화시키기 위해서 위장에서 위산을 내보냅니다. 예, 그래서 네. 목에서 일반적으로 신물이 올라오면 공복시보다는 식사 후에 올라오는 경향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네. 본인의 경우에 뭔가 출출할 때 이렇게 신물이 올라올 때 나타난다는 것은 교감신경 기능이 항진이 되면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네. 예, 팔도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엘보라는 것은 그 근육과 인대가 이제 약해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네. 대체적으로는 우리가 낮에 쓸 때 통증이 나타나는 게 있고 밤에 오히려 쉴 때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어머님은 오히려 밤에 이렇게 팔을 좀 필 때 통증이 나타난다는 것은 몸이 전체적으로 울체 증상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그래서 네. 이 경우는 이제 동맥보다 예, 정맥에 우리가 이제 몸을 낮에 이제 움직이는 경우에 이제 통증이 심해지면 대체적으로 이제 동맥 쪽의 문제, 혈액순환에서도 예, 그 다음에 오히려 지금 편안히 쉴 때 나타난다는 것은 이제 정맥 쪽, 예, 그래서 동맥으로 갔다가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원활하게 안 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도움이 네.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네. 네. 길경지각. 선생님 말씀 한 번만 더. 예, 길경. 길경, 예, 지각. 지각. 예, 네. 감초. 네. 예, 향부자. 네. 예. 그렇게 해서 그걸 각 5g씩 넣으시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물을 1,500cc 넣으세요. 네. 네, 그렇게 해서 100cc 나오게 달이신 다음에 예, 오전에 이제 아무 때나 뭐 편한 시간에 드시면 됩니다. 식사하기 네. 전에 드셔도 되고 식사 후에 드셔도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네. 저녁 때는 예, 식사하시고 1시간 있다가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한 달 정도 복용하시고
다시 한번 방송국에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네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네, 어머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한 달 후에 더 건강해진 목소리 꼭 들려주세요.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건강하세요. 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69세 어머님의 건강 상담 해드렸는데요. 박사님께서는 도움되는 한방차로 길경, 지각, 감초, 향부자를 이용한 한방차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어떤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기가 잘 소통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팔꿈치가 아플 때 이제 엘보라는 말을 쓰는데 엘보는 그냥 영어로 팔꿈치가 엘보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냥 어떤 검사상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초음파를 찍었는데 특별히 뭐 이상은 없는 경우에 그냥 엘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아까 낮에 아픈지 밤에 아픈지 예, 한방에서는 이제 낮에 아픈 것은 기병, 밤에 아픈 것은 혈병. 예, 그래서 이제 동맥과 예, 정맥의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 아픈 경우에는 이제 동맥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 예, 그 다음에 쉴 때 아플 때는 이제 정맥의 판막의 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입니다. 예, 그래서 이때 한방에서는 이제 혈병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특히 지금 팔꿈치 안쪽은 예, 심장의 경락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심장 경락이라는 것은 마음, 칠정이 마음이 힘들거나 정신적으로 힘이 든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에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속이 비었을 때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예, 교감신경 기능이 항진이 되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길경과 지각이 가슴을 풀어주면서 팔꿈치로 기혈순환을 잘 시키게 됩니다. 예, 그래서 길경과 지각을 했고, 예, 감초는 이제 심장과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게 되고, 예, 향부자는 예, 기분을 좋게 만들어서 기가 울체된 것을 풀어주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칭 이렇게 펴진다는 것은 펼 때 잘 안 된다는 것은 본성이 울체되는 성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울체되는 성향을 풀어주는 대표적인 약이 향부자. 그래서 동의보감의 본초문에 부인문에 예, 아주 명쾌한 명약이 향부자로 적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에 비해서 감정의 변화가 다채롭기 때문에 감정에 손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경우에는 항상 향부자를 염두에 두고 처방하라고 적고 있는데 지금 이 어머니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방차를 함께 불러드린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벌써 마칠 시간이 왔습니다. 끝으로 박사님의 건강 제안 함께 할 텐데요. 박사님,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강 제안 무엇인가요? 예, 오늘 제가 제안할 건강 제안은 고령이나 기립성 저혈압 환자는 앉았다 일어날 때 기절이나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서서히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을 갖자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자세를 갑자기 바꿀 때 현기증이나 어지러움 느껴보셨을 텐데요. 앉거나 누운 자세에서 갑자기 일어날 때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어지러움뿐만이 아니라 낙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반드시 주의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많은 도움 되었기를 바라면서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